아버님, 이제 여기서 사세요.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생각 없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요양원 앞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길바닥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날 두고 가지마, 제발. 멀어지는 차를 향해 손을 뻗으며 노인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차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 그는 말없이 주머니 속 이것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시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땅을 치며 오열하게 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과연 노인의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뒤 도식은 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 차림의 71살 노인. 아들을 보낸 아버지였죠. 아버님.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 윤서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피곤하시죠? 윤서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서 집에 가요. 도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자. 윤서는 앞서 걸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죠. 도식은 윤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타세요. 윤서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도식은 뒷좌석에 올랐어요. 조수석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지만 도식은 묻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서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아니라 뉴스였어요. 그런데 볼륨을 계속 높였습니다. 라디오 볼륨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화할 수 없을 만큼 시끄러웠죠. 도식은 무릎 위에 놓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 재훈의 영정 사진.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작은 사진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훈아. 목이 메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도식은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죠. 윤서야. 도식이 불렀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더 커졌어요.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했어요. 점점 깊숙이 들어갔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도식의 눈에 건물 하나가 들어왔어요. 흰색 3층 건물. 입구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청솔 요양원. 도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요양원 입구 앞에 멈췄어요. 윤서는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엔진을 켜놓은 채 차에서 내렸죠. 뒷문이 열렸습니다. 내리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무섭게 평온했어요. 도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윤서 앞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았죠. 윤서는 조수석에서 가방을 꺼내 도식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지내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식의 입이 열렸습니다. 윤서야, 그게 무슨... 이제 재훈 씨도 죽고 없으니까 저는 더 이상 아버님 모실 생각 없어요. 윤서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야죠. 도식은 윤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안함을, 망설임을,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찾으려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서야, 우리 집이 제 집이에요, 이제. 윤서는 도식을 향해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붙잡지도 떠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 문을 닫으려 했죠.
도식은 본능적으로 차 쪽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윤서야. 윤서는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사이드 미러로 도식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의 눈에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죠. 차 문이 닫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렸어요. 윤서는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죠. 도식은 차를 따라 2걸음, 3걸음 걸었습니다. 윤서야, 윤서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도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어요. 쫓아가 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차가 멀어졌습니다. 요양원 입구 유리문에 도식의 모습이 비쳤어요. 검은 상복 차림의 노인, 손에 든 가방 하나,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울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아팠지만 참았어요.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어요. 아들 재훈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죠. 재훈아, 네가 이 순간을 예견했구나. 도식은 천천히 요양원 건물 쪽으로 걸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죠.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비 의자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어요. 등을 곧게 폈죠. 무너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보호자분이 곧 오시나요? 직원이 다시 물었지만 도식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로비는 북적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 괜찮으시죠? 어머니, 다음 주 생신 때 또 올게요. 사방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노인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도식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직원이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어르신. 도식은 고개를 숙여 물을 받았어요. 컵을 입에 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삼키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녁이 되었습니다. 면회객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건강하세요. 또 올게요 같은 인사들이 오갔죠. 도식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8시쯤 직원이 방으로 안내했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4명이 함께 쓰는 방. 도식에게 배정된 곳은 문 옆 구석 자리였죠. 침대 시트는 깨끗했지만 낯선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과 오래된 이불 냄새. 도식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밤 9시 복도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식은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어요. 간호사 휴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보였죠. 서린유통 오윤서 대표는 올해. 도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윤서가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 회사를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도식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몇 시간 전 자신을 산골 요양원에 버리고 간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자 손톱이 다시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도식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같은 방을 쓰는 노인 하나가 잠에서 깼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노인이 물었어요. 도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있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늘 떠나보냈어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죠. 밤새도록 잠들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울음도 없었어요. 다만 주머니 속 물건을 계속 만지작거렸을 뿐이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식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도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등을 펴고 어깨를 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버려진 노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을 기다린 사람처럼. 다음 날 오후 2시, 도식은 요양원 방에서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같은 방 노인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도식은 발소리를 죽여 문 쪽으로 걸었죠. 복도를 지나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도식은 가방을 내려놓고 직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퇴소하겠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예, 퇴소요? 보호자분께 연락을 먼저. 필요 없습니다. 도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어르신, 절차가 있어서요. 보호자 동의가. 보호자는 없습니다. 도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를 여기 데려온 사람은 이미 떠났으니까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래도 입수하신 지 하루밖에. 서류 주시면 사인하겠습니다. 도식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식은 펜을 잡고 이름을 적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죠. 정말 퇴소하시는 건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식은 펜을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어요. 네, 퇴소하겠습니다. 요양원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식은 도로변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죠. 한빛은행 본점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30분 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식은 은행 로비를 가로질러 곧장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금고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함이요? 한도식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VIP룸. 직원이 나가자 도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금고 번호를 확인했어요. 217번. 금고 앞에 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게 느껴졌죠. 천천히 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 두꺼운 서류 묶음이 보였어요. 그리고 통장 하나. 도식은 먼저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주 한도식. 잔액란을 봤어요. 숫자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야? 수백억이었습니다. 도식의 입술이 벌어졌어요. 통장을 내려놓고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제일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도식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버려지는 날 이걸로 지키세요. 재훈의 필체였어요. 도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훈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쪽지를 내려놓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불법 계약서, 회계장부, 이메일 출력본, 녹취록. 도식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서류를 빠르게 넘겼어요. 며느리가 이런 짓을.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도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재훈아, 넌 다 알고 있었구나. 재훈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도식은 통장과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VIP룸을 나왔습니다. 은행을 빠져나왔어요. 도식은 잠시 서 있었어요.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지금 당장 이걸 사용해야 할까?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야. 윤서가 어디까지 갈지 일단은 지켜보자. 도식은 길을 걸었어요. 호텔을 찾았습니다. 프런트에서 간단히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식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죠. 도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도식은 침대에 앉아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윤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마. 새벽 5시. 도식은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금고 속 서류들이, 재훈이 남긴 쪽지가 계속 떠올랐죠. 도식은 베개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열쇠가 있었어요. 자기 전에 거기 둔 것이었죠. 손가락으로 열쇠를 만졌습니다. 재훈아. 도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며칠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 안 재훈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했죠. 도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괜찮다, 재훈아. 말하지 마. 도식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들어왔어요. 윤서는 창가 테이블로 걸어가 과일 바구니를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제가 잘 돌볼게요. 재훈 씨도 회사도. 말투는 친절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도식은 윤서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죠. 여보, 잠깐. 나 물 좀 떠다 줘. 재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네. 윤서는 컵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재훈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재훈이 손을 들어 도식을 가까이 불렀어요. 도식은 침대로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죠. 아버지. 윤서 믿지 마세요. 도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윤서. 믿으면 안 돼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재훈아, 왜 그런 말을. 재훈이 아버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필사적이었어요. 제가 죽고 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아버지. 윤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이 가빠졌죠. 재훈은 다른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열쇠였습니다. 재훈이 도식의 손바닥에 열쇠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냐? 은행. 금고. 재훈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로 아버지를 지켜요. 재훈아. 도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넌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라고.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약속해요. 이거 꼭.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재빨리 입을 다물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도식은 열쇠를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서가 물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하셨어요? 윤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식이 대신 말했어요. 아니, 그냥.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알 수 있었어요. 나가라는 얘기였죠. 도식은 재훈을 봤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가라는 신호였죠. 도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윤서가 재훈의 베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죠.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습니다. 재훈이가 왜 저런 말을? 그게 재훈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은 눈을 감았어요. 도식은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소리내 울지는 않았죠. 도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재훈아.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도식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윤서가 한 일의 대가를 윤서가 스스로 치르게 하는 것. 그게 도식이 바라는 일이었어요. 도식은 창문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6시.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도식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금고 서류를 일부 복사해 온 것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법인 설립 서류였습니다. H인베스트먼트. 재훈이 미리 만들어둔 투자법인이었어요. 명의는 도식으로 되어 있었죠. 도식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재훈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죠. 도식은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도식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재훈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시작할게. 버려진 아버지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윤서는 서린유통 대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선명한 빨간색이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오전 10시.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임원회에 준비됐습니다. 들어가죠.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앉으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았어요. 재훈이 앉던 자리였죠. 앞으로 제 방식대로 합니다. 윤서가 말문을 열었어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성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전 대표님께서 추진하시던 한재훈 대표는 이제 없어요. 윤서가 말을 잘랐습니다. 재무이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 이사님. 윤서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김 이사는 재훈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대표님, 더 할 말 있으세요? 윤서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김 이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 끝입니다. 윤서가 일어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뒤 윤서는 거래처 미팅을 잡았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하던 협력업체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윤 대표님, 이번 단가는 30% 낮춰주셔야겠어요. 거래처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원가도 안 나오는. 싫으시면 다른 거래처 알아보세요. 윤서는 서류를 덮었어요. 저희와 일할 업체는 많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서는 다시 웃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업계에서 떠오르는 여성 CEO로 불렸어요. 실적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다른 모습이 있었죠. 회사 복도에서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요즘 너무 무서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잘려. 윤서의 악행은 점점 커졌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매출 조금 부풀리기, 지출 항목 바꾸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 일도 없었죠. 윤서는 더 큰 걸 시도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허위 계약서, 횡령.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매주가 됐어요. 매주가 매일이 됐죠. 윤서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들 이렇게 하잖아. 얼마 후 윤서는 큰 계약서를 받았어요. 해외 공장 확장 건 무리한 투자였습니다. 자금이 부족했어요.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기회예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합니다. 대출 받으면 돼요. 부채 비율이 이미. 윤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윤서는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4일 안에 펜을 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펜 끝이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윤서, 사인이 완성됐어요. 윤서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작은 악이 습관이 됐습니다. 습관이 일상이 됐어요. 그리고 일상이 윤서 자신이 됐죠. 돌이킬 수 없는 길. 윤서는 이미 그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계약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거래은행이었어요. 윤 대표님, 이번 대출 연장건 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윤서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윤서의 펜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본사 방침이. 지금 장난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윤서가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지점장 바꿔요. 지점장님도 같은 입장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때 재무팀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뭔데요? 윤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주요 투자사 3곳이 어제 지분을 전부 매각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갑자기 왜? 사전 통보 없이 매각했어요. 재무팀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보였어요. 빨간 선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태블릿을 낚아챘어요. 이게 왜? 그리고 대표님, 재무팀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외부에서 우리 지분을 모으는 세력이 있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H인베스트먼트.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야? 저희도 처음 듣는 곳입니다. 재무팀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대표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투자사들이 빠져나간 타이밍이 너무 일치합니다. 윤서는 재무팀장을 봤어요. 그게 무슨 H가 지분을 사기 시작한 게 한 달 전입니다. 그 이후로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알아봐요. 당장? 네. 재무팀장이 나갔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연이겠지. 우연.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10년 넘게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윤 대표님, 이번 달 납품건 말인데요. 네. 선결제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윤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선결제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죄송합니다만, 회사 방침이 갑자기 왜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1시간 뒤 다른 거래처. 저희도 선결제 아니면 거래가. 2시간 뒤 또 다른 거래처.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그날 오후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윤서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해요. 재무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출 연장 거절, 투자사 이탈, 거래처 조건 변경.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자금 흐름이 막히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H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윤서가 글을 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은행, 투자사, 거래처, 동시에 움직이는 게.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H인베스트먼트,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대부업체 사장을 만났어요. 호텔 라운지, 구석자리. 금리가 어떻게 되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 3%요. 윤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너무 급하시잖아요, 윤 대표님. 대부업체 사장이 웃었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번 한 번만 하겠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윤서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일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윤서. 펜을 놓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어요. 일주일 뒤 퇴사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5명. 노조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내부 문서가 유출됐어요. 서린 유통, 부실 경영 의혹.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윤서는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장부를 뒤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죠. 책상 위엔 커피 잔이 6개. 윤서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대표님, 뭔데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H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윤서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직접 만나자고 합니다. 언제요? 다음 주. 이사회 날입니다. 윤서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이사회 날이요? 네. 참석하신답니다. 윤서는 숨이 막혔어요. 누군지 알아봤어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오시면 안다고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누구야 대체?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윤서는 책상 위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댔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윤서의 목을 조이고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을 윤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사회 당일 서린유통 본사 15층 대회의실, 윤서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어요.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선명한 빨간색으로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어요. 할 수 있어.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회의실로 향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죠. 회의실 문 앞.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다들 모였습니다. 알았어요. 윤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큰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양옆으로 주주 대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명이 넘었어요. 윤서가 들어가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윤서는 상석으로 걸어갔어요. 앉으면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뿐이었어요. 아직 안 왔나?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윤서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윤서의 말이 끊겼습니다. 모두가 문 쪽을 봤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죠. 검은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단단했죠. 윤서는 그 노인을 봤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누구지? 낯설었어요. 비서가 소개했습니다. H인베스트먼트 대표님이십니다. 노인이 멈춰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몇 달 전 자신이 요양원 앞에 버렸던 바로 그 사람, 시아버지 도식이었습니다. 윤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식은 윤서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은 둘을 번갈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죠.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요. 윤서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시 한번 숨을 삼켰죠. 처음 뵙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회의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도식은 알았죠. 도식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의자로 걸어갔어요. 윤서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회사 상황부터 듣죠. 도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재무이사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저희 현재 자금 사정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설명이 끝나자 도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외 공장 확장 계약은 언제 하셨죠? 재무이사가 당황했어요. 그건 6개월 전입니다. 그때 회사 현금 200억, 투자 규모는 500억이었네요. 그런데 대출은 아직 승인 전이었고 담보 부동산도 이미 다 잡혀 있었네요. 이건 확장이 아니라 부실 전환입니다. 도식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확했어요. 핵심을 찔렀죠. 재무이사는 땀을 흘렸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저 사람, 뭐지?
윤서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노인이 어떻게 도식이 윤서를 봤어요. 윤 대표님, 윤서가 움찔했습니다. 네, 회의 끝내고 싶으신가 봐요. 딴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도식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H인베스트먼트의 제안입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다른 임원들도 서류를 돌려봤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지분 30% 인수, 경영권 개입, 대표 교체 권한 명시.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건 회사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도식은 윤서를 조용히 봤어요.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식의 단호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어요. 윤서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도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뭡니까? 도식은 회의실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다시 윤서를 봤습니다. 따로 이야기합시다. 윤서는 숨이 막혔어요. 도식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임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식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잠깐, 바람 좀. 복도로 나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왜 여기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 도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식은 무표정이었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도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윤서는 도식에게 연락했습니다. 따로 뵙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도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로 갈게. 윤서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죠. 손이 떨려 선이 삐뚤어졌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몇 시간 후 VIP 응접실. 넓은 방이었어요. 가죽 소파, 원목 테이블,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보였죠. 윤서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를 반복했어요. 노크 소리에 윤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식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벗어 팔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윤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님. 도식은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았어요. 윤서의 맞은편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윤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돈이 목적이에요? 그거예요? 도식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한 장을 넘겼어요. 윤서의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겼죠. 계약서, 회계장부. 도식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윤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뭐 하시는 거예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도식이 손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윤서를 봤습니다. 이거, 도식이 입을 열었어요. 다 네가 한 짓이지?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윤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이 회사가 내 인생이라고 했지? 도식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회사는 제 인생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여기까지 왔어요. 도식은 윤서를 가만히 봤어요. 그 인생을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나를 버린 거니?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계속 봤어요. 눈을 떼지 않았죠.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윤서가 겨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도식이 중얼거렸어요. 참 편한 말이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사람? 도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못한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이제 와서? 도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도식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윤서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어요. 윤서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공격에서 애원으로. 아버님,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도만 막아주세요.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든 할게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요. 도식은 윤서를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나도 내 아들이 세운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진 않아. 다만 조건이 있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요. 경영권 교체.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내 개인 보증 전부 철회. 아버님, 내부 자료 제출에 협조.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 도식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이 뭘 알고 있는 거지? 윤서는 도식을 봤어요. 도식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이가 없었으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윤서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훈 씨가 뭘 했는데요? 도식은 윤서를 다시 봤어요. 재훈이가 남긴 게 있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어요. 이게 뭐예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돼. 도식이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늘 오후 부도 예고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주거래 은행에서 내일 오후까지 상환하라는 최종 통보입니다. 윤서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도식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 윤서를 봤어요. 내일 12시까지. 윤서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참 윤서야.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면.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중얼거렸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어요. 열어보려다 멈췄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장이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도식은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손이 떨렸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훈아, 눈을 감았어요. 아빠가 끝까지 할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을 바로잡았어요. 로비로 걸어나갔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어요. 한 발 한 발이 단단했습니다. 이제 도식에게는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윤서는 여전히 응접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테이블 위 서류 봉투만 보였죠. 윤서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핸드폰 불빛으로 비쳤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읽는 순간 윤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게 말이 끊겼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윤서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윤서는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바닥엔 흩어진 서류들이 널려 있었죠. 재훈이 남긴 증거들. 윤서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단단한 발소리였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응접실 앞에서 멈췄어요. 윤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윤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검찰?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 5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단단한 표정. 앞선 수사관이 윤서를 봤어요. 오윤서 대표님이십니까? 네. 윤서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꺼냈어요. 횡령, 배임, 회계 부정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손을 내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퍼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집어들었어요. 증거 자료네요. 이건 압수하겠습니다.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안 돼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뛰어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죠.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앉아 계세요. 수사관이 말했어요.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박스에 담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컴퓨터 본체를 빼냈죠. 이것도 가져가야 합니다. 윤서의 개인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잠깐요. 그건 제 거. 증거품입니다.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검찰이래.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직원들의 수군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수사관이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압수 목록입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십시오. 출석 요구서를 건넸어요. 윤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죠. 확인하셨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건지 떨린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수사관들이 나갔습니다. 박스를 들고 컴퓨터를 들고 윤서의 모든 것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응접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서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5분. 1시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대표님, 언론에서 연락 오는데요. 윤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손을 뻗지 않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하지만 윤서에겐 마지막 같았습니다. 다 끝났어.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윤서는 바닥에 떨어진 출석 요구서를 받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내일. 윤서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요? 윤서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난 일들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방, 도식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 커피 한 잔, 천천히 먹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도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회사 인수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도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재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식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재훈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사진 속 재훈이 웃고 있었어요. 도식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죠. 윤서가 한 일의 대가를 윤서가 스스로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식은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조용했어요. 도식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침묵으로, 기다림으로, 아들이 남긴 열쇠 하나로 자신을, 그리고 아들의 회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린유통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윤 대표님,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윤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비켜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어요. 윤서는 손을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이 그대로 찍혔어요. 비켜주세요. 윤서는 기자들을 밀치고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 검찰청 조사실. 차가운 방이었어요. 윤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조사관이 앉았어요.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거래처 단가 조작 건입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조사관이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회사도 다들 이렇게 해요. 모르세요?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렇게 조사는 3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윤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서린유통 회계팀 정말자 과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43, 15년간 회사를 다닌 직원이었어요.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증인 정말자 씨, 사실대로 진술해 주십시오. 윤 대표가 회계 조작을 지시했습니까? 정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시키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 뒤, 법정 안 윤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묶은 머리.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윤서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여기서도 하십니까? 윤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회사 자금 5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떨궜어요. 개인 부채 상환, 명품 구입, 부동산 투자.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회사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거래처를 속였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윤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판사가 윤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방치한 뒤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앉으십시오. 윤서는 힘없이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어요. 주문.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을 횡령, 사기, 배임죄로 징역 5년에 처한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어요. 윤서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도관이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호송 차량이 법원 뒤편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윤서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다 끝났어.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서린유통 대표 횡령, 사기, 배임 혐의로 징역 5년. 윤서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도식은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테이블 위 재훈 사진을 봤습니다. 재훈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이제 드디어 끝났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식은 그렇게 한참을 재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의 선고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서린유통 대표이사 자리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전문 경영인이었어요. 업계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도식은 회사 경영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도식은 그렇게 말했어요. 대신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았습니다. 첫 이사회. 새 대표가 보고했어요. 거래처 피해 보상 완료했습니다. 직원 급여도 정상화됐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에게 공지 하나 내주세요. 무슨 내용으로요? 사과문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이름으로 올려주세요.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새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비서가 말했어요. 거절하세요. 도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스토리가 필요 없습니다. 도식은 창밖을 봤어요.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도식은 윤서를 무너뜨린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도식은 아들 재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도식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재훈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다 정리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네가 남긴 것들로 아빠를 그리고 네가 남긴 회사를 지켰어. 도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도식은 일어났습니다. 묘를 한 번 더 보고 돌아섰어요. 저녁 6시. 도식은 집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를 넣었죠. 보글보글 국이 끓는 소리가 집 안에 퍼졌어요. 도식은 밥을 지었습니다.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꺼냈어요. 상을 차리고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도식은 의자에 앉아 재훈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재훈아, 아빠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도식은 그릇을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녁 햇살이 아파트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도식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렇게 한 어른이 퇴장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복수가 아닌 원칙으로, 증오가 아닌 정리로,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무너뜨린 며느리가 아니라 지켜낸 아들의 유산과 되찾은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도식의 뒷모습이 저녁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